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총선 전국의 일대 파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년 벽두 1월 2일 부산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총선 99일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정치권에 일대 파란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범인은 67세, 1957년생입니다. 네, 거주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인적 사항부터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흉기를 소지했던 범인은 모자 비슷한 머리띠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로 된 파란색 왕관을 쓰고 거기에 나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래카드도 들고 있어서 당시 현장에서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의 진짜 지지자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접근을 하면서 사인을 해달라 이러면서 18cm, 18cm면은 약 여기 제가 잘 한번 재보겠습니다. 18cm면은 어른 한 뼘 길이입니다. 18cm 정도 되는 흉기, 날 부분만 13cm, 손잡이가 5cm 이렇게 되어 있는 흉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찌르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구급차가 3대가 현장으로 급파되어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부산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다가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긴급히 서울로 올라온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에 오후 3시 20분에 도착해서 지금 추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범인은 흉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손재한 부산경찰서 수사부장,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68명의 형사들을 동원을 해서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현재 그 의료진들은 일단 이재명 대표 처음에는 의식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의식을 회복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견상 1cm의 열상이 있었다. 열상은 찢어졌다 이런 뜻인데요. 그 깊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출혈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의료진들은 만약 목 부위를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목은 심장에서 뇌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테러범들은 일부러 목 주위에 있는 동맥과 정맥, 경정맥, 목을 한자로 경이라고 하는데요. 경정맥, 경동맥 이런 부위를 노리고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67세 이 남성이 그 부분을 일부러 노리고 공격을 했는지 여부는 곧 밝혀지겠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의료진들 소견으로는 만약 경정맥, 목을 지나는 큰 동맥입니다. 경정맥이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출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사 소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상태, 현재의 용태 이것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범인이 단독 범행인지 배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모자가 있는지 뭐 기타 등등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범행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수사 요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아마 68명이나 되는 수사본부의 요원들도 상당 부분은 이 부분을 파헤치는데 투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 범인이 지난달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접근한 적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범인이 정치적인 그런 정당 가입이나 그 다음에 현재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과거에 정치적인 소견을 밝힌 행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독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파급이 크게 일파만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매우 신중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약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용태가 지금 오늘 오후 저녁 그리고 하룻밤 지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 무사히 치료가 호전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정말 출혈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여부가 곧 의료진들로부터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범인 쪽으로 올마가 본다면 범인이 순전히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모자, 배후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범인의 정치적 입장, 이 범인이 소속된 적이 있는 정당의 여부, 소속된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소속이 됐었다면 그 정당명은 무엇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99일 남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미칠 파장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선거는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음모론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이제 일파만파로 퍼지고 특히 인터넷 공간 뭐 유튜브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뉴스들이 퍼져나갈까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별도로 이재명 측 강성 지지자들의 엄청난 결집 효과를 일단 일으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종전보다도 훨씬 강도 높은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의 원심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민주당 이탈 움직임이 일단은 주춤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쯤 아니면 모레쯤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발기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절차가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신중한 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비명계 4인방 원칙과 상식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주 초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변화의 움직임, 이선 퇴진, 통합 비대위 구성 이런 거에 대한 최종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도 일단은 주춤하는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을 향한 동정론 그러한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는 끝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성급한 사실은 확실하게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조차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총선을 다 치르고 있는 셈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이번 총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그리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된 거부권 행사 여부 이 두 가지가 총선의 가장 큰 이슈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가집니다. 내일 비상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떤 방향으로 당의 전략을 수정하게 될지 그 추이가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가지고 이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여기서 그 응급처치와 중환자실 가료가 끝난 다음에 일반 병원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그때 국민의힘에서 누가 병문안을 갈 수 있을지
병문안의 시점은 언제쯤이야 될지, 그 형식은 또 어떻게 밟아야 될지, 또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누가 병문안을 가게 될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그 전모에 관한 종합 브리핑을 여러분께 공모 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